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그 영상에서 기본적인 그 수도꼭지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잡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도 그 모서리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 모서리를 하기 전에 앞서 그 일부 포인트들을 좀 편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열어서 그 버텍스만 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좀 편집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시 숨겨줄게요. 하이드를 시키게 되면은 버텍스의 위치가 이렇게 좀 많이 벗어난 거를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네, 편집을 하고 모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미세한 것들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하면은,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어차피 탭키를 누르면 어느 정도, 어, 완성도 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어쨌든, 네, 하나하나 편집을 해주고요. 자, 여기도 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네, 여기도 여기에 맞춰서 다 편집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가장 위쪽이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그 아래쪽 부분만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추시려면은 그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켠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은 위치를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네,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데도 한번 잘 됐는지도 한번 좀 둘러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모서리를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살짝 좀 들어가 보이죠? 자, 또 여기 또 와서 자, 계속해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또 결과를 확인합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대략 또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여기도 좀 시간을 투자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좀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네, 항상 요거 작업을 할 때는 그 퍼스펙티브를 같이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이 이제 됐으면은요. 네, 여기도 네, 좀 더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모서리를 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엣지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엣지 루프가 있잖아요. 엣지 루프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여기 가로 안에 보스 사이드가 노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한 줄만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게 yes가 되어 있으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3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요 위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엣지 루프를 선택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를 다 잡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처럼 얘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일부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엣지 루프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수동으로 이거를 다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거 선택하실 때는 여기 커브 엣지가 선택된 상태잖아요. 네,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창이 없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Ctrl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작동이 안 되네요. 그럼 여기는 수동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럼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여기는 작동이 되네요. 네, 적절하게 주고, 자, 여기는 그, 인서트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 자, 여기를 선택해야 되니까, 버텍스를 켜주시고, 버텍스 필터를 또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버텍스 잡고, 버텍스. 물론 그 엣지 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스티치를 이용해서 여기 버텍스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나머지 부분도 자, 버텍스 잡고 크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모서리를 잡아낼 수가 있지만 너무 직각에 가까운 모서리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런 직각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간격을 유지를 해주고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위로 와서 자, 또 인서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또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네, 퍼스펙티브에서 할게요. 자, 여기를 이어줄 커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작업을 해서 여기를 처리를 해볼게요. 복잡하죠? 맥스 같은 경우는 그 컷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좀 많이 떨어지죠. 예, 사용하는 그 어떤 그 명령 그 자체 옵션이 그 맥스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맥스처럼 그 섭디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예, 다시 한번 버텍스 잡고 그 다음에 세컨드.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잘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또 탑에 와서 이 포인트를 편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탭 키를 눌러서 또 결과를 확인을 해주고요. 자, 여기도 세 줄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격을 조금 더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또 와서 자, 또 추가를 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링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엣지, 여기는 또 안되죠.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인서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네, 여기를 또 잘라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전체를 다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얘는 위쪽에 있는 면이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텍스 스냅을 항상 켜고 필요할 때 켜고 작업을 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출발. 자, 여기는 이쪽으로 합쳐야 되겠죠. 네, 한번 세이브를 하고 자, 스티치.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한 칸에 한 칸씩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한 칸씩 한 칸씩 잘라줄게요. 네. 약간 삐틀거리긴 하지만 또 다시 옆으로 와서 포인트의 간격을 또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 두 개의 버텍스는 합쳐야 되겠죠.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간격을 확인하면서 네, 위치를 또 조정을 해주세요.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이 모서리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 맥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품 모델링이 가장 어렵죠. 3D 맥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탭키를 눌러서 또 결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뭔가요? 안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아까 웰드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합쳐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두 개만 동시에 잡아서 다시 한번 합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었네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도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네, 작업이네요. 자,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도 버텍스를 옮겨줘야 되겠죠? 한 번에 잡아서 옮길게요. 자, 그러면 바디 부분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위치를 사진에 맞춰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면 완성이 대략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요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요 모서리 부분은 이제 요 라인에 잡아 빼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 한 번에 잡아서 잡아 뺄게요. 자, 버텍스 잡을 때 다른데 잡히지 않게 조심해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자, 불필요하게 잡혔으면요 컨트롤 K를 누르고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탭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모서리가 또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도 네,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서리 처리만 거의 뭐 1시간 넘게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탭키. 요란더는 요 부분을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해볼게요. 버텍스 키고 연결 탭. 네, 그러면은 완성이 대략 된 것 같죠? 자, 이런 거는 조금 더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요. 지금 탭키를 눌러보면은 여기가 좀 둥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엣지를 더 한 줄을 추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 링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나 일부만 해야 되겠네요. 일단 네, 좀 이상하게 잡혔는데 네,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하나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추가를 하고, 자, 여기는 인서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그럼 요 두 개는 합쳐야 되겠죠? 스티치를 이용해서 얘랑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엉뚱한데 또 달라붙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해주고요. 탭키를 눌러서 이 포인트를 더 둥글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삼각형을 이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잘라주고, 자, 그러면은 또 인서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요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요거는 삭제, 탭키. 다시 인서트 포인트. 자, 그러면은 엣지가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만 옮겨주도록 합니다. 자,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네, 요것만 가지고 벌써 네, 30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 스티치를 이용해서 네, 합쳐 주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결과물을 네, 확인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 형태를 완성을 해야 되겠네요.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그냥 참고를 하세요. 제가 이거를 좀 약간 빠른 속도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말을 많이 안 하고, 네, 어차피 결과는 그 사용하는 어떤 모델링 하는 방법은 앞에 지금 아래쪽 바디 부분을 완성한 부분과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런 작업의 어떤 과정을 네, 참고해서 네, 그럼 요거는 레이어 2번으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자, 할당하고 요거는 숨겨주고요. 자, 요거는 그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아래쪽이 이제 동그랗게 작업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지가 않고요. 막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버텍스를 자, 요거는 다시 색상을 블랙으로 바꾸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택픽. 자, 요것도 대칭으로 작업을 하면 작업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리플렉션 서브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축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픽이 나오면 아래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이었죠. 그럼 여기만 수정을 하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모양을 다듬어도 됩니다.
네, 끝에가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약간 둥근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는 형태예요. 자, 얘도 앞으로 조금 뒤로 뺄게요. 네, 탭키를 또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네, 이 정도 약간 구두 주걱 같이 생겼는데 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세요. 자, 항상 면의 흐름을 항상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한 번에 같이 잡아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선이 잘 구분이 안 되면 언제든지 색상을 변경을 하면서 레이어의 컬러를 변경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조금 더 둥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 엣지가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링을 이용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를 셀렉트를 해서 또 위치 잡아 주시고 여기도 하나 좀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탭키. 네. 좀만 뒤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명령을 쓰는 게 아니라 섭디, 그 옵셋 섭디가 있었잖아요. 요 명령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잡고 아래쪽으로 적절하게 솔리드는 예스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 정도 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 엣지를 리무브 크리스를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탭키. 자, 그 다음에 면을 또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아주기 전에 버텍스의 위치를 편집을 해주고요. 자, 면을 또 당겨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요 면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아래쪽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엣지를 추가 한 2개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버텍스를 그림에 맞춰서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삐져나온 부분들은 언제든지 편집을 또 해주시고요. 자, 탭키를 눌러서 또 결과를 확인할게요. 자, 엣지를 추가해서요. 자, 모서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말은 최대한 아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때만 네,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이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자,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케이지 에디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머에 가보면 케이지 에디트가 있어요. 자, 요거를 박스 형태로 선택하시고 월드 좌표 엔터, 그냥 또 엔터, 또 엔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1 요거는 삭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엣지를 활성화 시켜서 요 부분만 이렇게 스케일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엣지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엣지 루프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어가죠. 네. 네, 상당히 복잡하고 예, 사용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붙여주고요. 자, 탭키를 눌러서 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원래는 세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처음에 그 바디 부분에서 했던 방법처럼, 계속해서, 엣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가 여기니까 여기서 또 출발. 자, 여기도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합쳐줍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클릭을 할게요. 여기는 스티치. 자, 탭키를 눌러서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여기 위쪽에도 원래 그 세 줄이 들어가면은 모서리가 더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네, 위쪽 부분도 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불러와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다음도 영상에서는요, 자, 위쪽 부분에 그 뭐라 할까요? 어떤 파팅 라인, 네, 그 파팅 라인을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수인지 냉수인지, 네, 그것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는 부분까지 완성을 하면, 네, 결과물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요 위쪽 부분은 아래쪽 부분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위쪽 부분은 그냥 빨리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팅 라인과 그 다음에 물 나오는 부분을 완성을 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넙스 형태로 이걸 또 변환을 해줘야지 이거를 키샷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